자,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네,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예요. 자, 그러면 기단을 결정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요소겠다. 기온, 습도, 그치? 네, 자, 발원지가 어디냐에 따라, 즉, 발원지라는 거는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기온이 결정이 돼요. 자,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 음, 북극에 가까우면 차갑잖아. 네, 적도에 가까우면 따뜻하잖아. 네, 그리고 위도예요. 고위도에서 되면은 찬기단이니까 한랭기단. 저위도에서는 온난기단. 그 다음에 습도를 결정하는 거는 자, 해상, 바다에서 만들어지면은 다습기단. 그 다음에 육지는 물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건조기단이 돼. 자, 그러면 민준아 여기서 봐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주는 기단들이 있는데 네. 자, 요 기단들은 있지. 짝지으면 돼, 위에 거를. 고위도 육상이면 어떻게 되겠어, 성질이? 한랭하고 건조한. 그래, 한랭 건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볼 테니까 봐봐.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간단하게 네, 그렸다고 우리가. 자, 요건 일본. 자, 여기에 있는 기단이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그 다음에 5번 기단은 네. 이렇게 해놓고 1, 2, 3, 4, 5를 배울 거예요. 자, 1번 기단의 이름이 뭐지? 양쯔강 기단이야. 네, 자, 양쯔강 기단은 생긴 위치를 봐봐. 아래쪽에 육지지. 네. 저위도 육상. 자, 그러면은 얘는 성질이 어때? 온난 건조. 온난 건조 기단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봄에 굉장히 산불 많이 일어나잖아. 네, 자, 우리나라에 이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줄 때 일기도를 간단하게 그려볼 거예요. 일기도가 있지 되게 복잡해. 여기 고기압도 있고 그 옆에 저기압도 있고 그 밑에 또 저기압도 있고 고기압도 있고 고기압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일기도가 매우 복잡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봄에 황사를 동반하기도 하죠. 네, 어,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 이제 봄, 가을에 일기예보를 들어보잖아. 그럼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이동성 고기압 또는 기압골 통과가 많아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일기 변화가 심하다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단의 이름이 오호츠크해 기단이에요. 자, 오츠크해 기단을 보니까 위쪽 고위도 해상에서 발생을 했네. 네, 그러니까 할렘 다습 기단이지. 네. 근데 오츠크해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일기도가 아주 특징적으로
자, 이렇게 있을 때 있지? 우리나라에 동서쪽으로 뾰족한 놈이 아래로 뭉툭한 놈이 위로 이게 장마전선이야. 그리고 위에가 찬 공기, 아래가 더운 공기 이런 장마전선이 걸려 있으면은 아 이거는 초여름 날씨구나. 자,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과 장마를 형성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오츠케 기단은 영서지방에 고온 건조 현상 이거를 높새바람 또는 팬 현상이라고도 불러요. 자, 태백산맥의 서쪽 지방에 굉장히 고온 건조한 현상을 일으켜.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A, B로 잘랐다고 보자. A, B. 자, A, B로 자른 면이 이렇게 돼요. 이쪽이 A, 이쪽이 B. 여기가 찬 공기, 여기가 더운 공기. 자, 비는 어디서 오냐면 여기에서 구름이 생기니까 A 쪽에서 비가 많이 와. 알겠니?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오츠케 기단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이고 자, 저 위도 아래쪽 해상에서 만들어졌네. 자, 얘는 온난 다습 기단이 되죠. 자, 우리나라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줄 때, 자,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면, 자, 등압선이 이렇게 나타나. 등압선의 간격이 되게 멀어, 이렇게.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 그래서 이렇게 남동풍이 불게 되는 계절이거든. 네. 그래서 이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 날씨의 영향. 그 다음에 자 얘는 남부 북저형의 기압 변치가 일어나요.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그리고 등압선이 굉장히 멀어. 간격이 멀다 보니까 바람도 약해. 그리고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고 우리나라에 무더위를 몰고 와요. 무더위. 그 다음에 열대야. 자, 이런 현상들이 바로 북태평양 기단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요 그림하고 설명을 거기 빈자리에다 써놓으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두 개는 지워도 될까? 네. 자, 요거 지우고 이제 네 번째 기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네 번째. 이게 시베리아 기단. 자, 얘는 고위도 육상에서 만들어졌네. 높은 곳, 위도가 높고 육지. 그러니까 하알렘 건조 기단이네. 자,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일기도 모습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일기도가
등압선이 매우 조밀해. 이렇게 조밀하면서 대부분이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을 형성해요. 그래서 얘는 겨울 날씨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의 한파, 그 다음에 사만사온. 사만사온은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그 다음에 꽃샘추위를 일으키는 기단이야. 꽃샘추위는 봄에 일어나죠. 계절로 보면. 네, 또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 그 다음에 또 계절풍이 불게 돼요. 자, 이게 시베리아 기단의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네, 적도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열대 저기압이야. 열대 저기압 일명 태풍이에요. 태풍. 자, 태풍은 17m/s 이상일 때를 우리는 태풍이라고 불러. 자, 요 적도 기단 설명할 게 많아. 자, 적도 기단의 발생은 어디냐? 적도가 아니에요. 위도 5 내지 25에 수온이 27도씨 이상인 해상에서 발생을 해. 그 다음에 얘네들 에너지원이 있어요.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응결열이라고 해서 잠열이야. 잠열. 그리고 3번째 이동은 포물선 경로로 이동하거든. 네, 자, 포물선 경로를 왼쪽 그림에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오던 놈이 이렇게 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요 바뀌는 점을 전향점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은 무역풍 때문에 이동을 하고 위쪽은 편서풍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4번째. 얘네들 등압선을 보면, 자, 동심원으로 그랬잖아. 왼쪽에 보면 네, 되게 조밀해요. 조밀하다는 얘기는 바람이 세다는 얘기와 같지. 그리고 이 태풍의 특징이 있는데 전선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동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째 있지. 중심은, 자, 이건 저기압이야. 중심도 저기압이에요. 가장 중심기압이 낮아. 중심은 약한 하강 기류로 맑아요. 근데 약한 하강 기류 고기압 절대 아니야. 자, 중심은 약한 하강 기류로 맑고, 자, 태풍 중심에 이동 방향을 오른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반원이라고 불러. 자, 왼쪽을 안전반원 또는 가항반원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왜 태풍의 오른쪽은 이렇게 위험 반원이 되느냐를 한번 그림으로 배워볼 거야. 이게 태풍인데 네. 태풍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보자. 태풍은 저기압이죠. 네. 자, 북반구에서 저기압에서 바람은 어떻게 불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랬지?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른쪽은 이게 태풍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1년 내내 부는 이게 편서풍의 방향이야. 네. 두 개가 합쳐지죠. 네. 근데 왼쪽은 이게 편서풍이고 편서풍은 오른쪽 위지. 자, 편서풍은 이렇게 부는데 자, 태풍이 어때?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불죠? 접선 방향이. 네.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보니까 바람이 약해져.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변하는 게 기압이야. 그리고 풍속은 있지? 네. 풍속을 이렇게 그렸다고 보자. 이게 풍속이라고 해보자. 자, 지금 풍속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해? 왼쪽이 더 강해. 왼쪽이 더 강한데 이건 태풍의 왼쪽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여기가 오른쪽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중심인 거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또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위력이 강해요. 그 다음 태풍은 있지. 네. 하층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상층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또 태풍 중심 이동 방향의 오른쪽 지역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자,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 이거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자, 여기까지 태풍에 대해서 쭉 써놓으면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기단에 대해서는 기단의 변질이 나와요. 자, 기단이 이동하면서 성질이 변한다는 얘기거든. 네. 자, 한랭 건조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자, 한랭 건조니까 고위도 육상에서 발생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는 저위도 해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이렇게. 자, 아주 특징적인 예가 있어. 겨울철 우리나라에 겨울 시베리아 기단이 서해로 내려올 때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층 가열이 돼요. 아래층의 가열. 그 다음에 수증기 받아요. 그리고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적은, 정란운, 뇌우가 형성이 돼. 그래서 강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 게 이런 현상이야.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 여긴 찬 대륙이야. 여긴 따뜻한 바다. 한랭 건조기단이죠. 자, 이게 바다로 쭉 오면서 아래에서부터 열하고 수증기를 받아. 그리고 아래쪽은 고온이고 위에 쪽이 저온이다 보니까 강한 상승기류로 여기서 구름이 굉장히 잘 발생하는 거야. 자, 이런 기단의 변질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온난 다습 기단이 이건 그림은 안 그릴 거야. 네. 찬 대륙을 지날 때는 아래층에 하층이 냉각이 돼. 그리고 기층, 공기층이 안정해져요. 아래가 찬 공기, 위에가 더운 공기니까. 그러다 보면 층은형의 구름이나 안개가 발생을 해요. 자, 이게 기단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됐니? 네. 여기까지 쭉 써봐. 네. 민준아, 혹시 시험 범위는 나왔니?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네. 네, 다 썼어요. 그래.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 전선면과 전선이라는 걸로 들어가 볼 거야. 자, 첫 번째, 전선면. 자, 성질이 서로 다른 기단은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일 것 같아요. 안 섞여요. 네. 그래서 경계면이 생겨. 자,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전선은 전선면이 지표와 닿은 곳이에요. 자, 우리 실험을 하나 해볼 거야. 요런 수조에다가 칸막이를 가운데 하고 왼쪽은 찬물, 오른쪽은 더운 물을 이렇게 넣어놨다고 해보자. 그 다음에 칸막이를 딱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더운 물이 더운 물이 위로.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형태로 찬물을 아래로 더운 물을 위로. 자, 이 경계면이 생기거든. 네. 이 경계면을 뭐에 비유하는 거야? 전선면. 그렇지. 요 바닥하고 닿은 여기가 뭐야? 전선. 그렇지. 이게 전선이 되는 거야. 더 오래 두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서 완전히 찬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네. 더운 물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는 전선이 어떻게 됐니? 없어졌니? 음, 전선이 소멸한 거지.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선의 종류는 네. 한랭 전선이라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요. 자, 뾰족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 자, 근데 여기가 찬 공기가 있고 뾰족한 곳 앞쪽이 더운 공기가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비가 어디서 오는지 봐봐. 비는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와요. 자, 온난전선이 있어. 여기는 둥그스름하게 표시해요. 자, 이것도 역시 이동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더운 공기고 여기가 찬 공기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도 비가 어디서 오는지 잘 봐야 돼. 찬 공기 앞쪽에서 자, 좀 넓지? 비가 오는 지역이. 네. 이게 온난전선. 세 번째, 정체전선이 있어요. 자, 정체전선은 자, 이렇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야. 그리고 여기가 더운 공기, 여기가 찬 공기. 자, 그러면은 비가 어디서 올지 한번 예상을 해봐. 왼쪽 그림 두 개를 보면 뾰족한 거 뒤에 뭉툭한 거 앞에서 비가 오지? 네. 여기서 비가 와요. 아,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주로 찬 공기 있는 데서 비가 온다. 그치? 자, 회색 전선이 있는데 자, 요거는 뭉툭한 놈하고 뾰족한 놈의 이동 방향이 서로 같아. 자, 그럼 여기서 비는 어디서 오겠니? 뾰족한 거 뒤와 뭉툭한 거 앞에서 비가 올까? 네. 그래. 이렇게 비가 와. 자, 근데 있지. 회색 네. 전선에는 두 가지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한랭형 회색이라고 하는데 자, 요 위에 있는 게 더운 공기가 되겠다. 아래는 둘 다 찬 공기야. 그치? 네. 근데 왼쪽과 오른쪽 찬 공기 중에 어디가 더 찬 걸까? 왼쪽이 더 찬 공기야. 아래에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네. 자, 근데 이번에는 단면을 이렇게 그렸어. 자, 요게 온난형 회색이라고 불러. 네. 자, 요게 더운 공기.
자, 요건 또 찬 공기, 오른쪽도 찬 공기. 이 그림에서 봐봐. 누가 더 찬 공기야? 오른쪽이 더 좋아. 그렇지.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봐봐.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 구름이 생기죠? 네, 여기에서 비가 오잖아. 앞뒤에서 다. 네, 자, 여기서도 이렇게 구름이 생기면 찬 공기 있는 쪽에서는 비가 다 오네. 그치? 네, 네, 이게 바로 전선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이제 이거 지울 거예요. 네, 다 그렸니?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온대저기압이 나오죠? 네, 온대저기압. 되게 중요해. 되게. 자, 요 온대저기압은 태풍과 비교해서 잘 나온다. 자, 온대저기압은 첫 번째 발생하는 곳이 편서풍대야. 편서풍대는 위도 30에서 60도까지를 편서풍대라고 하는데 특히 한대 전선대에서 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은 태풍과 비교할 때 태풍은 수증기 응결열 잠열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위치 에너지 감소예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거든. 자, 이동하는 건 어디에서 어딘지 봐봐. 이동은 서에서 동으로야. 왜 그러냐면 서풍이 부는 편서풍대에서 발생했거든. 네, 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야. 그러면 네, 바람 따라 구름이 이동하겠지. 네, 그리고 얘 특징은 전선을 가지고 있어요. 전선을 동반하고 등압선을 보면 사원형으로 성글다. 성글다라는 말은 조밀하다의 반대말이야. 듬성듬성이다. 그래서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한랭, 이게 온난. 그럴 때 등압선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발생 과정을 보면은 자, 발생 과정은 간단히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정체 전선이 먼저 형성이 돼. 정체 전선이 먼저 형성이야. 자, 그래서 뾰족한 놈은 아래로, 뭉툭한 놈은 위로, 위에가 찬 공기, 아래가 더운 공기. 그래서 찬 공기는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더운 공기 이렇게. 자, 이런 정체 전선이 먼저 형성이 되고 두 번째는 그림이 다 나와 있을 거야. 설명이랑 파동이 시작돼요. 파동 시작이라는 말은 찬 공기는 아래로 그리고 더운 공기는 찬 공기 위로.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파동이 시작된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온대저기압이 발달한 경우가 저기압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한랭전선, 그 다음에 온난전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부분 폐색이 일어나. 자, 폐색은 일부가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한랭과 온난, 한랭, 온난이 만났고 요거는 한랭, 요거는 온난. 자, 이런 거를 부분 폐색. 왜냐면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거든. 뒤에서 오는 놈이 더 빠르니까 만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완전 폐색. 자, 완전 폐색은 이게 다 만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완전 폐색이라 그래서 이건 전선의 소멸이야.
이거는 완전히 뜨거운 공기, 더운 공기는 아래로, 찬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가 다 위로 떠버리는 경우예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나오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자, 그 부분 설명해도 되겠지? 네,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보자. 이 그림을 먼저 그려놔야 돼, 위에다가. 자, 저기압 해놓고, 자, 요렇게 그려서, 한랭, 온난, 자, 이렇게 그리고, 요쪽 지역이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이렇게 표시해놓고, 자, 비는 어디서 온다 그랬냐면, 뾰족한 놈 뒤쪽과 뭉뚝한 놈 앞쪽에서. 자, 여기가 강수구역. 자, 바람은 어떻게 들어가죠?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네, 자, 이게 바람의 방향이야.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잘라 볼 거예요. 왼쪽 A, 오른쪽 A 다시. 이거는 하늘에서 본 모습인데, 자, 자른 부분을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요런 단면이 나와. 자, 여기가 A, 이쪽에 A 다시. 자, 요게 아래에 있는 게 찬 공기라 그랬지? 네, 가운데 더운 공기, 요게 찬 공기. 비는 항상 찬 공기 쪽에서 만들어져요. 자, 요게 전선면. 자, 여기도 요게 전선면이 되네. 자, 전선면이 지면과 닿은 여기가 뭐야? 전선, 전선이 되겠지? 네, 그러면 구름은 어디서 생겨?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날 때 구름 생기니? 네, 자, 요 구름이 이렇게 생겨. 그러면 비는 여기서 오네, 여기. 전선 뒤쪽에. 그리고 찬 공기는, 더운 공기는 찬 공기 밑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 그래서 여기에서 비가 오는 거야. 좀 더 넓은 구역이네.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중에 왼쪽 단면이 한랭전선. 오른쪽 단면 모습이 온난전선. 자, 이 두 개 비교 잘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이동 속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빠르고 전선면이 급하죠. 그런데 온난전선은 이동 속도 느리고 전선면이 완만해요. 자, 그리고 전선 통과 후에 얘는 좁은 구역에서 소나기가 내려요. 짧은 시간, 단시간. 이동이 빠르니까. 근데 온난전선은 전선 통과 전에 넓은 구역에서 약한 비, 이슬비가 장시간 내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랭전선 통과할 때는 기온이 하강을 해요. 가운데는 맑고 따뜻한 지역인데 찬 공기가 오잖아. 근데 기압은 상승해. 근데 얘는 온난전선은 찬 공기 있는 쪽으로 더운 공기가 지나가니까 전선 통과 시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기압이 하강을 해요. 그 다음 네 번째, 아주 또 중요한 거야. 전선 통과 시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해요. 그리고 얘도 전선 통과 시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해요. 이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그림 설명 아주 비교해서 잘 나온다.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온대 저기압 통과 시 풍향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그랬을 때 다지역을 우리가 왼쪽 그림에 다지역 풍향 변화로 살펴볼 거야. 어떻게 변하냐면 자, 여기 봐봐. 저기압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다가 여기 있었지. 네. 그러면 저기압이 이쪽으로 오면 가운데로 끼니? 네. 그 다음에 저기압이 이렇게 오면은 한랭전선도 지나가니? 네.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이렇게 불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불다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불어가다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불어가요. 자, 그러면 다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변하거든. 자, 여기서 꼭 알아두자. 뭐냐면 저기압 중심이 통과하는 오른쪽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지역은 온난전선, 한랭전선이 차례로 통과해요. 근데 이쪽 왼쪽은 있지. 전선 통과가 없어요. 그리고 풍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방향으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써주면 돼. 자, 우리가 태풍에서도 배웠잖아.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네. 같이 이 부분을 알아둬야 돼요. 자, 지금 설명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기상에서는, 일기현상은. 네. 자, 다 썼나요? 잠시만요. 다 썼어요. 그래. 자, 이제 옆에 악기상으로 넘어가자. 기상현상 중에 안 좋은 현상이죠? 네. 자, 악기상. 자, 첫 번째, 뇌우. 뇌우는 번개를 동반한 비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 뇌우의 발생 조건은 강한 상승기류야. 강한 상승기류에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가 국지적 가열이 되는 곳. 지표가 부분적으로 아주 뜨겁게 가열되면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저기압 중심. 그 다음 세 번째가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는 곳. 자, 여기가 한랭전선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발생하는 과정을 보자. 적은 단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만 존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숙 단계가 있는데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을 해요. 그리고 하강 기류 쪽에서 강한 비가 내려요. 그 다음 소멸 단계.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해. 그리고 하강 기류 쪽에서 약한 비가 내려요. 자, 이걸 그 밑에 빈자리에 그림으로 설명해 볼 거야. 자, 요게 적은 단계.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만 존재. 자, 성숙 단계.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하는데 하강 기류 쪽에서 강한 비.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 소멸 단계죠. 여기에서는 하강 기류 쪽에서 전체적으로 약한 비. 자, 이게 내우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니? 네.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성숙 단계에서 상승했다가 내려왔다가 상승했다가 내려왔다가 상승했다 내려왔다가 무거워져서 뚝 떨어지는 게 뭘까? 우박? 이게 우박이에요. 우박은 5mm 이상의 얼음 알갱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얘는 자, 봄, 가을에 주로 발생해. 우리나라 여름, 겨울에는 잘 발생 안 해요. 그리고 네. 거기에는 피해가 나와 있죠? 네. 농작물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다 구멍 내버려. 비닐하우스라든지 과수, 과일 열심히 입고 있는데 과일에 맞으면 과일이 멍들어요. 과수에 영향을 줘요. 피해를 준다라고 해볼까? 피해. 자, 이런 것들이 악기상이야. 어떤 경우는 막 주먹만한 얼음이 떨어져요. 자, 세 번째. 자, 집중호우. 자, 집중호우를 우리는 국지성 호우라고도 불러. 자, 이 집중호우의 조건이 있어요. 자, 1시간 몇 미리 이상? 30mm. 1시간에 30mm. 그 다음에 1일 80mm 이상. 그리고 또 하나가 연 강수량의 10% 이상. 자, 그러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때? 막 도로가 침수되고 저지대 침수되고, 그치? 네. 자, 그런 피해는 그냥 읽어봐도 되겠지? 네. 네 번째. 자, 폭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잠기고 약한 건물들 무너지고 도로에 네. 자동차들 다 멈추고 그렇죠? 네. 그다음 그거는 읽어봐. 그 다음에 한파.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수도관이 막 터지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죠. 네. 강풍. 10분간 10분 이상 14m/s 이상. 자, 강풍이 불 때는 어떠냐? 비닐하우스 다 날아가고, 자, 건물에 간판들 막 떨어지고, 나무들 뽑히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책에는, 거기에는 안 써 있는데, 요거는 하나 써볼까요? 거기에 요거 하나 네. 쓰자. 자,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걸 뭐라 그러지? 쓰나미. 쓰나미는 지진의 일이고, 이거를 해일이라고 하잖아. 네. 자,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건데, 바닷물이 들어오는 만조기와 겹치면 피해가 더 커요. 근데 해일에는 두 종류가 있어. 폭풍 해일. 태풍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해일, 네. 지진 해일. 이게 쓰나미예요.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황사 나와 있죠? 네. 자, 황사는 설명 한번 해보자. 중국이나 몽골의 건조 지역에서 상승 기류를 타고 오른. 자, 상승 기류 여기에 기압은 뭐겠니 그러면? 기압이요. 그렇지, 저기압이겠지. 자, 타고 오르는 황토 등이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다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 현상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가라앉아. 기압이 뭐야? 고기압. 고기압이겠지. 자, 이 황사의 피해는 눈, 코, 입, 호흡기 질환이나 정밀 산업에 피해를 줘요. 그리고 비행기 운항을 방해를 해요. 비행기 황사가 심한 곳에 뜨면 떨어져 버려. 긍정적 측면도 있어요. 환성비를 중화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더라.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쭉 다 썼어? 네. 자, 이제 일기의 마지막이야. 한 장 넘겨봐. 거기 보면 일기예보 순서하고 일기기호 있지? 네. 자, 일기예보 순서는 그대로 읽어봐주면 될 것 같아. 네. 현재 기상 요소를 관측한다. 뭐 운량이나 풍향이나 습도나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한 다음에 현재 일기도를 작성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예상 일기도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일기기호를 한번 배워보자. 자, 일기기호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곳에 긴 막대 끝에 깃발같이 달려 있어. 여기 관측소에는 구름의 양,
왼쪽은 일기, 오른쪽은 기압. 요게 풍향. 그리고 요 꼬리 달린 게 풍속. 요렇게 되거든. 자, 일기는 점이 찍혀 있다. 왼쪽에. 그러면 이건 B예요. 삼각형 위에 점이면 뭐겠니? 비가 막 쏟아져 내린다. 소나기. 소나기. 자, 요건 잘 알지? 이건 눈. 요거 세 개는 뭘까? 가리고 있잖아, 안개. 자, 요렇게 이거는 번개 표시 같은 거야. 뇌우. 자, 이게 태풍. 자, 운양은 구름의 양이에요. 자, 전체가 다 채워져 있으면은 흐림. 4분의 3이 채워져 있으면은 구름 많음. 반이 채워져 있으면은 비 오다가 갬. 4분의 1은 구름 조금. 안 채워져 있으면 맑음. 자, 세 번째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기준이에요. 자, 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야. 네. 10분간의 평균값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얘는 있지 16방위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8방위로 표시하자. 네. 8방위로 표시해도 돼요. 자, 이렇게 우리 동서남북 표시를 이렇게 해놓지. 네. 자, 남풍은 남쪽에서 부는 바람에 이게 남풍. 이렇게 하면 북풍. 이렇게 되면 동풍. 이렇게 되면 서풍. 가운데 북동풍. 북과 남쪽이 먼저 기준이야. SE 남동풍. SW 남서풍. 북서풍. 이렇게 팔방위로 표시해도 돼. 자, 풍속은 미터 퍼 세크로 표시하고 얘도 10분간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요. 자, 그랬을 때 긴 막대 중간에 달려있으면 2미터 퍼 세크. 끝에 좀 길게 달려있으면 5미터 퍼 세크. 깃발 모양은 25미터 퍼 세크.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압을 쓰게 돼 있는 거에서 기압은 소수점 첫 자리부터 해서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표시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1013.0 헥토파스칼이거든. 그러면 여기 네. 봐봐. 소수 첫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표시하니까 얼마라고 쓰면 돼? 130 이렇게 쓰면 돼요. 됐니? 네. 네, 이게 바로 자 일기의 끝이었어. 자, 그런데 책에 나오지 않는 거를 선생님이 그 밑에 우리 선조들의 날씨 예측 방법을 하나 써놨어요.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야. 자, 이거 지워도 될까? 네.
자, 우리 선조들은 있지. 이런 방법으로. 관천만기법. 관, 본다. 하늘을. 하늘을 봐서 일기를 알아내는 방법이란 뜻이거든. 자, 우리나라 속담과 자연현상으로 일기를 알아내는데, 자, 이건 편서풍 때문이에요. 자, 편서풍. 서풍이 불지. 네. 그러면 구름들은 모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니? 네. 자, 민준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일기동진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이건 뭐냐면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한다 이런 뜻이야. 자, 우리나라 황사가 어디서 일어나? 이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자, 우리나라가 있을 때 중국의 이쪽에 황사가 네. 일어나면 이게 네. 우리나라를 지나야 끝나는 거지. 네. 봐봐.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났단 말이야. 이해되니? 네. 그리고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 자, 다음은 일기도를 그냥 우리나라 여기 있다고 보자. 일기도를 12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야. 선후 관계가 뭔지 몰라. 근데 저기압이 여기 하나 있고 저기압이 여기 하나 있어. 이게 A하고 B야. 누가 먼저 일기도니? B가 먼저. 어? B가 먼저. 맞아요. B가 먼저야. 왜 그러냐면 이 저기압은 서풍을 타고 이렇게 이동해. 그러면 이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겠지? 네. 그래서 B 다음에 A 일기도 이런 순서를 찾아야 되거든.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과 자연현상을 살펴보자. 아침 무지개가 떴어. 자, 아침 무지개는 서쪽 무지개야. 동쪽에서 해가 뜰 때 서쪽이 물방울이 많아.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 있는데 이쪽이 서쪽이고 이게 동쪽이야. 여기에 공기에 물방울이 많은 게 나를 지나가면서 날씨가 맑겠니? 네. 아니, 어? 날씨가 흐리죠. 흐리거나 비야. 민준아, 좀 네. 졸려? 아, 이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배터리 없으면 어떻게 해? 빨리 충전기 꼽아야지. 네. 충전기 좀 가지러 나갔다 왔어. 충전기 빨리 가져와.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서쪽 무지개. 이건 동쪽 무지개거든. 네. 근데 서쪽이 맑음이라는 얘기야. 자, 우리나라는 내일의 날씨는 서쪽을 보면 되거든. 근데 서쪽이 맑아. 그러면 우리나라 다음 날씨도 맑겠지. 네. 그 다음에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서쪽에 해가 질 때 하늘에 온통 빨개 구름들이. 막 이럴 때는 어쩌냐면 서쪽이 건조해. 먼지 때문이야. 그러면 건조한 공기가 비 내리지는 않겠지. 네. 맑음이야. 그 다음 네 번째.
마파람, 우리나라의 남풍을 마파람이라 불러. 그러면 마파람이 불 때는 서쪽이 저기압이고 동쪽이 고기압일 때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서쪽에 저기압이 있지? 네. 그러면 이 저기압이 지나갈 거니까 흐리거나 비가 내려요. 그 다음 자, 제비가 낮게 난다. 자, 비가 많이 온다는 날에는 땅속에 있던 지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땅 위로 올라와. 그러면 제비가 그걸 먹기 위해서 낮게 난다. 흐리거나 비죠. 자, 물고기가 수면에서 뻐끔거려. 숨 쉰다. 왜 그러냐면 물속에 산소가 부족했다라는 얘기거든. 저기압일 네. 때. 네. 그래서 흐리거나 비. 그 다음 7번째. 자, 니네 거기에 비 오냐? 지금 안 와요. 지금은 안 와? 아침부터 비 왔지? 네. 자, 네. 아침부터 비 오고 저녁 때까지 비 올 때는 일교차가 커 작아. 일교차. 하루 중에 기온의 차이. 아침이나 아침, 저녁이나 비 올 때는 온도가 거의 비슷하지 않아? 네. 자, 종소리가 유난히 멀리까지 잘 들릴 때야. 자, 산속에서 절이 있는데 절에서 종을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친다고 해보자. 어느 때는 종소리가 잘 들리는데 어느 때는 안 들릴 때도 있거든. 네. 소리가 굴절하기 때문에. 근데 종소리가 네. 잘 들릴 때는 일교차가 작은 날이야. 자, 일교차가 작은 날 꼭 알아두자. 흐리거나 비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달무리 해무리가 진다. 달무리 해무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번층은 때문이야. 자, 층은형의 그림은 아까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 중에 어디에서 만들어졌지? 음, 온난전선에서 층은형이 됐잖아. 네. 그래서 달무리 해무리가 진다는 말은 온난전선이 접근하게 돼. 그래서 흐리거나 비가 내리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 이 선조들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늘을 보고 또는 동물들 여러 가지들의 벌레들 이런 것들의 움직임으로 내일의 날씨를 예측을 했어.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쪽을 보면 내일의 날씨를 알 수 있다고요? 서쪽. 그래, 서쪽을 보면 내일의 날씨를 알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됐지? 네.